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꼼꼼한 점검 및 도막 측정, 시운전 및 하부 점검, 중고차 워런티 최대 1년에 2만 킬로, 확실한 AS까지 가능한 업체, 중고차는 양국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몸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고차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구매 요령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류적인 부분과 이제 실제로 가서 차를 봤었을 때 실전편,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처음 구매하시는 차린이들을 위한 구매 요령 가이드 서류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중고차를 구매하러 갈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면허증만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분증도 괜찮습니다만은 딜러들 입장에서는 면허증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원래 현금으로 생각하셨다가 갑자기 뭐 할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부를 할 때는 면허 번호로 이제 들어가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면허증이 가장 좋고, 예전과 다르게 등본 필요하냐, 뭐 인감도장, 뭐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대신 뭐 이제 다자녀 혜택이라든지 복지카드로 인한 뭐 할인 받으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등본이라든지 뭐 복지카드 이런 게 필요하지만은, 그거 아닌 이상은 면허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부대 비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이라 하면은 차를 구매했을 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무조건 들어가는 거는 취등록세입니다. 취등록세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구매하시는 금액의 보통 7%에서 7.5% 계산하고, 저는 러프하게 8%를 계산하거든요. 왜냐하면 남으면은 저희가 다 돌려드리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금액의 퍼센테이지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들어갔냐면은, 이게 좀 됐어 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중고차가 이 차값의 부가세가 별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17년도가 18년도부터 중고차가 이제 이 금액이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값만큼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현금 영수증이 의무로 발행이 되고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산서 포함해서 이 차값만큼 이제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금액에서 퍼센테이지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7.5% 계산했을 때 1000만 원이면은 75만 원이 들어가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비가 발생이 되는데, 매도비를 왜 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저희도 이거는 저희가 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판매하는 딜러가 벌어가는 게 절대 아니고, 심지어 원차주한테 가서도 구매하더라도 매도비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금액이 좀 다르지만은 수원 기준으로 정확히는 44만 4,500원인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매도비가 좀 저렴해지고요.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비는 저희가 벌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뭐 마진으로 잡히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보증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성능보증보험료라고 하면은 중고차를 구매하시면은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안에서 이 부분은 무상으로 보증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차마다 다릅니다. 적게는 1, 2만원, 많게는 수입차 같은 경우는 10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국산차 기준 보통 평균 10에서 15만원 사이, 주행거리가 조금 낮고 연식이 좋으면은 그만큼 이제 성능보증보험료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 그러면 요 정도를 알고 이제 차를 구매하러 가서 차를 실제로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뭐를 이제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뭐 딜러가 얘기해준 대로 다 받아 적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똑똑한 우리 차린이들이라면은 요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험 이력 조회하기인데, 요거는 딜러들한테 이제 보험 이력 조회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내가 굳이 카이스토리 들어가서 2,000원인가 3,000원 내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차 사러 갈 때 뭐 3대든 4대든 5대든 본다 그러면 다 조회해줍니다.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믿지 말고 그냥 배제하세요. 다른 데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보험 이력 조회는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능기록부는 실제로 차를 입고시켜서 하체까지 떠보고 다 뜯어본 결과 사고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판금 도색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보험 이력을 제가 꼭 확인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차가 있어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인데 보험 이력이 뭐 400, 500 이렇게 잡혀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한꺼번에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짜잘짜잘해서 합쳐서 이렇게 잡힐 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차주가 운행을 어떻게 했냐가 좀 어느 정도 보이긴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 하더라도 뒤에서 박으면 그만이지만은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험 이력 0원인 차들도 많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범퍼를 내가 차를 빼다가 긁었어요. 이거를 보험 처리해서 범퍼를 바꿨다고 해서 중고차에선 사고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인데 보험 이력이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잡혀있는 국산차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전차주분을 확인하고 알아보니까는 범퍼를 긁히든 사이드미러 긁히든 전조등을 긁히든 뒷범퍼 자기가 후진에다 박든 무조건 보험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운전을 잘 못했길래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얼마나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이력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딜러한테 조회해달라 그러면 무료로 조회를 해주니까는 부담 갖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차를 보고 마음에 드셨습니다. 시운전도 해보고 카센터 가서 하체도 떠보고 보험 이력도 확인해 보니까는 뭐 전혀 특이사항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계약서를 쓸 때 특이사항에 내가 원하는 거 적어달라고 꼭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쓴 계약서입니다. 이게 지금 계약서 복사본인데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특약사항이 이렇게 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양국화 같은 경우 저희는 추가적으로 적어드리는 게 보험 이력 고지함, 침수차 판매 시 100% 전액 환불이라 한 번 더 적습니다. 이거 말고도 설명을 하는데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차 팔고 모른 척하지 않기, 사고 유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원하시는 걸 꼭 적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객님들이 걱정이 되는 게 뭐 침수차는 아니냐, 이게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적는 거고,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혹시나 또 뭐 문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멘트를 적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뭐 여쭤보시면은 웬만하면 딜러들은 다 적어줍니다. 진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뭐 그런 분들 계세요. 뭐 1년 안에 대팔씨 감가 뭐 얼마만 한다, 이거 적어주세요. 아 당연히 그런 건 못 적죠. 그러니까 그런 무리하지 않는 이상 내가 걱정되는 부분들을 좀 적어달라고 하면은 적어줍니다. 계약서 밑에 하단에 특이사항에 내가 원하는 걸 꼭 적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서류 관련돼서 중고차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영상의 1부고요 2부가 실제로 중고차를 사러 갔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를 조심해야 되고 뭐를 피해야 되는지 조만간 2부로 영상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참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